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제가 한 주제가 끝나면 댓글을 읽어 드리는데요.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주제까지 했는데 아직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 하이라이트를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댓글 읽지 않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국정원 또 북풍 공작입니다.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말 급했나 봐요. 그래서 또 북풍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한대. 자, 북한의 해킹 정말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서해에서 총질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한참 그렇게 떠들더니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해킹한다. 라는 얘기를 또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어디를? 선관위를 해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다양한 헛소리죠.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해킹한다는 거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있는 서버가 자체 고장을 내지 않는 이상 적어도 해킹에 의한 서버 고장은 불가능해요. 왜? 이른바 행정망하고요. 일반 상용망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 인터넷망에서는요, 인터넷 주소를 치면은 그 사이트에 접속이 되죠. 하지만 행정망에 들어있는 전산 시스템은요, 별도의 망이기 때문에 일반 상용망하고는 전혀 다른 주소 체계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주소를 쳐넣어도요, 행정망하고 일반망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매직이 있었는데 매직이 어디론가 가버렸네요. 제가 그러면 매직을 새로 하나 뜯을게요. 새로 하나 뜯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자, 일반 상용망이 있습니다. 자, 이 상용망은요,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이 인터넷들을 보고 일반 상용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용망과는 별개로 행정망이 있습니다. 상용망과 행정망이 별개로 운영이 돼요. 상용망에서 행정망으로 들어가려면은 특정한, 이른바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 특정한 노드를 따라 들어가야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들어갈 때 주소를 쳐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정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행정망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올 때 소위 말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방화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행정망에 들어옵니다. 뭐 어쨌거나 들어왔다 쳐. 그럼 이 행정망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각 기관 서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킹을 하려면은 상용망에서
행정망을 들어와서 행정망에서 기관 서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단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계별로 또 뭐가 있다? 예, 또 단계별로 방화벽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분리가 돼 있는 것을 통과될 때마다 이거를 들어오기가 힘들어 방화벽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망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상용망을 통해서 행정망에 못 들어오게끔 막아 놓습니다. 웬만하면은 대부분 별도의 자기들 망을 통해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지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만들어 놔요. 자, 이 인트라넷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인트라넷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공무원들 개개인의 접속 자격을 일일이 확인해서 거기서 행정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둬요. 상용망에서 행정망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엄청 예외고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놓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행정망에서 기관 서버로 들어갈 때 이것도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놔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행정망에서 각 기관으로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에서 기관망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직접 연결을 못 시켜놔요. 이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게 뭐? 예. 해외에서 연결을 할 때, 접속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이 연결 자체가 끊겨버려요. 해외에서 들어오면 이 연결 자체가 끊겨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 해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사용자들이 뭐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용자들이 행정망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각 기관의 서버에 있는 자료를 빼내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인 컴퓨터는 이게 상용망에 접속하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접속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개인 컴퓨터에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예,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뺏겨 나가죠. 원래로 하면은 이 상용망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행정망에 연결을 못 시키도록 물리적으로 떼놔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귀찮잖아. 예, 귀찮으니까 요게 때로는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에러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금 국힘당은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떠듭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지금 행정망 마비된 거 뭐 때문에 마비됐습니까? 북한 때문에 마비됐어요? 아니요. 서버 교체하다가 라우터 하나 잘못 만져가지고 라우터에 선 연결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부 다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아마 윤석열 정권은 이거를 북한의 해킹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매번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이 적폐 정권들, 독재 정권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북한을 우려먹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이야.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심지어 노태우 때까지 계속해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중단이 됐죠.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자, 제일 많이 난리를 쳤던 게 기무사였는데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수준으로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함부로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만큼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를 기억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야지 지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 지들이 국내 정보를 다 다루고 있을 때는 검찰이 국정원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국정원을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했죠. 이른바 대검에 있는 범정, 이 몇 명 안 되는 요거 가지고 지금 국정원이고 그 국회고 지들 멋대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이.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갖고 있던 거 그거 100분의 1만 살려도 저 검사들 죽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지금 다시 슬슬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이 해킹 소동입니다. 자, 최근 언론 보도가 이래요.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의 비밀을 빼내갔다. 또 대법원이 해킹당했다. 이 북한의 라자루스 소행이다 라는 식으로 떠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라자루스가 북한 애들이라는 보장도 없어. 북한 애들 중에 일부가 북한 탈북자들 중에 일부가 이 라자루스에 결합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라자루스는 다국적 해킹 그룹이지 반드시 북한 애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내가 해킹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해킹을 통해 가지고 비밀도 빼낼 수 있고 누구 연맥일 수도 있고 심지어 코인 가지고 떼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계속 북한에 남아 있을 것 같아? 남아 있고 싶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는 해커 같으면 그런데 내가 북한에 살고 있어. 그럼 나 빠져나갈 거야. 어떻게든 그래 빠져나갈 거야. 내가 북한에서 안 살고 딴 데 나가면은 그 돈 가지고 떼돈을 버는데 그 해커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 해커들이 제일 잘 알지.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있겠어? 아니면 탈북을 하겠어? 탈북하죠. 그 탈북자들이 모여있는데 일부가 여기 라자루스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진짜 북한 애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아니라는 근거도 더 많아요. 지금 제대로 이렇게 라자루스를 추적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라자루스가 솔직히 다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대. 쓰는 말을 보면 한국어를 쓰는 걸 보면은 북한식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데 북한식 표현이라고 하기에도 또 어색한 한국말이 아닌 듯한 말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럼 뭐다? 얘들 구글 돌렸나?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너무 많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북한식 용어인데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좀 어법이 안 맞다. 북한식 어법에도 안 맞다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즉 뭐다? 다국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반드시 북한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여하튼 북한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자, 지금 얘네들은 뭐 한 거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걸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북한이 엄청나게 해킹을 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어요. 특히 이 보도를 보세요. 이 문화일보 보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국내 반도체 업체를 해킹해 가지고 설계 도면을 빼내갔대.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북한이 이 설계 도면 빼낸 거 가지고 지들이 칩을 만들려고 그런다. 북한이 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도만 가지고 칩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몰라도 칩을 만들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팩토리 대형 아주 엄청난 큰 공장이 필요해요. 웨이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칩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손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 손으로 돼요? 나노미터 단위로 이렇게 칩을 만드는데 나노미터 단위 설계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북한이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들어요, 그렇게. 설계도면만 가져가서 설비를 만드는 것도 설비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설계도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설계 도면을 빼내가 가지고 칩을 자체 제작하려고 그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설계 도면을 빼갔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이걸 다른 데 팔려고 그러겠지. 북한이 지들 쓰려는 게 아니라. 어딘가 뭐 중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이런 후발주자한테 산업 스파이 짓을 해서 돈 벌겠다는 얘기죠. 이걸 자체 제작을 한다고? 참. 또 한편으로 뭐다? 설계 도면을 빼내갔다는 걸 뭘 말한다? 얘네들이 북한 애들이 아니란 얘기죠. 북한 애들이 설계 도면 가져가가지고 뭐 할 건데?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겠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뭘 말한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야. 해킹, 북한의 해킹이라고 떠드는 이유는 사실은 얘네들이 북한의 해킹을 핑계 삼아서 다른 걸 뭘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게 여론 공작인 거죠. 솔직히 해커는요, 누가 해킹을 했는지 몰라. 미국도 잘 몰라요. 미국도 북한이 해킹했다는 걸 밝히려면 어떻게? 2, 3년 이상 걸려요. 아니,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북한에서 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우리나라 국정원이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못 밝힙니다. 못 찾아요, 못 찾아. 대부분 CIA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NSA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진짜 북한 애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끔 일정한 서버를 열어둡니다. 공격 목표를 하나 일부러 미끼를 던져 놓는 거지. 그래서 그 미끼를 물잖아. 그럼 미끼를 물어서 나갈 때 따라 나가게끔 트래커를 심어둔단 말이야. 그래서 따라 나가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CIA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북한애들은 그걸 모르겠나? 미행이 붙었다는 거 모르겠어? 알지? 딱 떼내요, 자꾸. 근데 이걸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놈이 실수하는 한 놈이 나오죠. 그 실수하는 한 놈을 잡으면은, 어느 놈이 해커인지, 범인이 누군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말이 쉽지, 이게 된다면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CIA도.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도 확률은 7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마치 지금 보면은,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있죠. 왜? 이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첫째, 선거의 북풍 공작을 이용하겠다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는 뭐? 자, 사전투표제를 없애겠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북한의 해킹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 걔네들 결국에는 뭘 한다? 사전투표제를 없애라 그래. 수개표, 여러분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떻게? 사전투표제를 없애라는 거야. 사전투표제 없애라는 얘기는 누가 많이 한다? 트럼프가 하지. 트럼프가 사전투표가 되게 불리하거든. 투표하는 날짜와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투표하는 날이 하루면은 직장인들 투표하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라도 당장 저만 해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전투표제 많이 썼거든요. 자, 사전투표제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특히 직장인들 투표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건 명백해요, 이건 사실은. 사전투표제가 직장인들의 투표를 늘린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투표를 할 때 꼭
그 투표소에 안 가도 다른 투표소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이른바 관외 투표. 관외 투표를 하게 되면 되게 편하죠. 그죠?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가가지고 투표를 하면 되잖아. 이 관외 투표가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해킹 하면서 어떻게 사전 투표하고 관외 투표를 없애려고 그래. 직장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심지어 관외 투표가 있으면 놀러 가서도 투표할 수 있잖아. 그죠? 놀러 가서도 그 근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투표하고 오면 되잖아. 관외 투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다?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유리하죠.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이런 분들은 바빠서 되게 투표하기 어렵지. 그런데 복덕방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잠시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자, 편의점 하시는 분들 잠시 짬 내 가지고 투표하러 가기도 되게 힘들어. 신경 쓰여. 하지만 복덕방 하시는 분들 문 잠가놓고 갔다 오면 돼. 즉 뭐다? 관외 투표와 사전 투표는요, 이렇게 시간 없는 분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데, 이걸 없애고 싶은 거야. 이걸 없애야지 지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해킹이라는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해킹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 분리를 해놨다니까. 분리를 해놨다고. 정말 황당무계한 참 컴퓨터 2대를 나란히 옆에 놔뒀다고 해서 이게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연결을 시켜야 되죠. 전선만 연결했다고 연결이 됩니까? 아니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얘들 떠드는 얘기는 뭐냐? 단순히 컴퓨터 2대를 나란히 놔뒀다고 해서 데이터가 오고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 부가적으로 요즘 국힘당이 선관위를 되게 위협합니다. 협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할 때 국힘당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 선관위 해킹 하더니 결국에 선관위가 검찰 독재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이상하게 했어요. 국힘당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북풍을 떠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북풍을 떠들어가지고 이른바 이찍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한 가지. 두 번째, 선관위를 족쳐가지고 선관위를 길들이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선거구 획정, 이른바 게리맨더링 하겠다라는 의도가 또 있고요. 세 번째, 해킹 떠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제나 관외투표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투표, 선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국힘당의 윤석열의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해킹 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돼요. 자, 일부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선관위 어쩌고 하시는데, 자, 선관위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쟤네들에 말려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외투표하고 사전선거,
사전투표 이게 없어지게 되면요. 민주당은 앉아서 3%에서 5% 정도 표를 손해보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 다 보면 투표 시간이 늘었거나 그게 아니면은 사전투표가 생겼거나 심지어 관외투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 솔직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투표 못해요. 왜? 아침부터 가서 투표 상황 지켜보고 있어야지. 부장들 당연히 와가지고 아침부터 스탠바이 상태예요. 투표할 시간 없어. 기자들, 투표할 시간 없어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다 뭘 했다? 부재자 투표를 했다고요. 근데 부재자 투표 선거하는 이거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가 없어지고 그걸 사전투표제, 관외투표제가 된 건데 이걸 없애버리게 하면은 직장인들 투표 못 합니다. 여러분 선거하는 날 공휴일이라고 해서 직장인들 그 쉬는 거 제대로 보셨어요? 다들 뭐라 그럽니까?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는 출근하라 그러지 않나요? 직장들마다. 그죠?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날 집 근처 가가지고 사전투표하는 게 훨씬 우리 속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면은 뭐, 직장 근처에 관외투표소 가가지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관외투표나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전산망 때문인데, 전산망 이게 시스템 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전산망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해킹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우리 두 눈 바짝 뜨고 제대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수개표 하자라는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수개표, 지금도 수개표예요. 지금 전자투표 같아요? 그 모르는 말씀 마세요. 지금도 수개표예요. 지금 분류만 그 기계가 합니다. 분류만. 제일 불편한 게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이건 1번, 2번 이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 분류를 기계가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셉니다, 사람이다. 지금도 수개표예요. 이게 뭐 지금도 뭐 전자개표 같아요? 뭐 OMR 카드 찍 넣는 줄 아세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잿불도 모르고 수개표 하는데 지금도 수개표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응? 누가 지금 자, 누구는 그러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그거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왜?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다 보면 뭐 거기서 바뀔 가능성이 있죠. 나름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표를요, 개별 투표소에서 개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7년 대통령 선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개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그런 제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야당 그 참관인들이 뻔히 보이는 데서 갑자기 경찰 병력 동원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투표 한 봉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남은 투표소 막 가져와가지고 투표용지 가져와서 막 집어넣는다는 거야. 눈앞에서 보는데 막지를 못한대. 야당 참관인들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 병력 동원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투표함 이렇게 딱 둘러싸고 거기에다 한 놈이 가서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못 막는데요. 차라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막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몇 사람 없는 데서는 차라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표함 옮기는 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거는 요새 못 합니다. 왜?
투표함 자체를 봉인을 하잖아요. 그 봉인이 뜯어지면요, 무조건 그건 무효예요. 투표함 봉인이 안 돼 있으면 무효예요, 무효. 자, 그래서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글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름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기가 차는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87년에 당시 통일민주당, 그리고 평화민주당에서 발간한 부정선거 백서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돼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네? 자, 구로구청 그 투표함 사건, 그 사건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 구로구청 투표함 그거 몇 년 만에 다시 개봉이 돼가지고 뭐 확인했다고. 전 확인할 때 웃었어요. 왜? 구로구청 그 투표함이 왜 문제가 됐느냐면 봉인이 없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봉인이 훼손된 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 이미 표가 들어와 있었다고. 부정투표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런데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안 있는지 그거 확인 안 하고 최종적으로 들어있는 투표 용지만 살펴봤다? 그건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지. 그죠? 그거 웃기는 소리야, 그거. 투표하면서, 투표소에서, 진짜. 자, 물론,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예, 반드시 배워야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게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자면 또 뭐가 된다? 예, 오히려 물리적인 조작 가능성이 커요. 예컨대 지금 갑자기 전광훈 이런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남아있는 투표용지 확 갖고 와가지고 확 집어넣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래? 사실 투표소 몇 군데만 그렇게 한번 설치해보세요. 그거 실제로 그거 특히 지난번처럼 우리 0. 몇 퍼센트 이렇게 차이가 난 상태에서는 그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김상진 이런 애들 보세요. 뭐 차 몰고 다니면서 소녀상 때려 부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들이 무슨 짓을 못할 것 같아? 투표소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선거 얘기, 해킹 얘기에 우리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보세요. 선관위 전자투표소 부정, 전자개표기 부정 이 얘기 사실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십몇 년째 지금 써먹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속아 넘어가실 거예요. 그죠?